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개원날 열린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망원 3인방을 퇴출시키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지형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가전기업들이 흑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 재판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올 예정입니다. 강제 구인만큼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지법에 출석합니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자진 출석할 예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그동안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 알츠하이머와 독감 때문에 몸이 힘들다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비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 씨 측이 검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기보다 스스로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의 강제 구인장에 상관없이 당일 아침 연희동을 출발해 광주에 가겠다며 다만 법정을 드나들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5월 단체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기회에 광주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전 씨에게 촉구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이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 한편 광주지법은 내일 오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광주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미세먼지에 가려서 관심에서 멀어졌던 5.18 망언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을 계기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임시국회 개원 첫날 5월 단체와 시민사회계가 국회 앞에 집결했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퇴출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5.18 망언 3인을 즉각 제명하고 5.18 학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 모레도 광주와 서울 등에서 동시다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엔 서울에서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됩니다. 반발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건 그동안 정치권이 요란하기만 했지 한 게 뭐가 있냐는 비판과 무관치 않습니다.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도 5.18 폄훼와 왜곡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게 망언입니까? 그게 망언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자유한국당의 우양우에 극우 세력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극우 인사가 국회 앞 5.18 농성장을 찾아와 전시된 5.18 사진을 가짜라고 조롱했고 5월 어머니의 한 명이 이에 격분해 실실한 게 대표적입니다.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이 망언과 날조, 왜곡, 비방은 광주 시민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분노한 민심은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의 즈음에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처벌과 퇴출은 없고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망언 당사자가 큰소리치고 극우 세력들은 5.18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징계와 법률 개정, 진상조사 등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국회 윤리특위는 15분 만에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습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다음 달 9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윤리징계 소위를 거쳐서 우리 특위에 넘어왔을 때 충분히 그때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개 대체 토론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5.18 망언을 규탄해온 여야는 지금껏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공동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 처리는 3월 임시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도 5.18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째 조사위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격미달 위원들을 추천하고도 재추천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입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특정 정당의 늑장과 회방으로 진상조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지만 5.18 특별법에는 이런 방지 조항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조사위 출범 지연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루빨리 위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9명 중 3분의 2 이상만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없이 출발할 경우 5.18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출발부터 한계를 갖게 될 우려도 존재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의 압박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행사의 주제를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로 정했습니다. 행사위는 오늘 출범식에서 이 같은 슬로건을 발표하고 5.18 왜곡 세력의 처벌 등을 올해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17개 광역시도에 5.18 민중항쟁 범국민 기념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를 뿌옇게 뒤덮었던 먼지가 이제야 조금 거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미세먼지를 몰아낸 건 바람과 기류였는데요. 도시의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바람길을 만드는 방안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무등산 능선이 오랜만에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는 지난달 28일부터 무려 8일 동안이나 미세먼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또 찌면은 또 숨쉬기도 그렇고 다 안 좋은데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 좀 한 번씩 운동을 해야만 또 건강 유지도 할 것 같아서. 미세먼지는 광주 전남 지역을 오염시켰지만 노출된 정도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은 광주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간이 30시간 가까이 적었고 광주보다 중국에 더 가까이에 있는 전남 서부권도 광주보다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대도시인 광주 도심의 각종 구조물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방출하는 복사열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도심 아래로 깔리면서 거대한 먼지 지붕이 만들어져 대기 순환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차갑다라는 것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공기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각을 위에서 딱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나와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뜨거운 공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도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바람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환경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람길은 원래는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고층 건물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대신 계획성 있게 구조물을 짓고 공원 등의 녹색지대를 최대한 확보해 거대한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이 바람길이 봄과 겨울에는 미세먼지를 날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람길이 있어가지고 외부의 맑은 공기가 시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확산시켜 버려준다기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람길이 효과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는데. 국제기후센터에서 지난 2017년 만든 바람길 시뮬레이션 연구입니다. 여름철 광주시 바람의 이동을 관측한 결과
고층 빌딩이 밀집한 용봉동과 쌍촌동에서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천과 무등산에서 나오는 바람이 순환한 길을 이처럼 천변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막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다시 공습해올지 모르는 미세먼지 사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응보다 광주 지역에 걸맞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공습에 놀란 분들이 많았던 탓에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에어가전 업체에서도 생산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품 협력 업체이기도 한 이 회사는 4, 5년 전부터 공기청정기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생산 초기에는 독자 브랜드로 판매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1, 2년 사이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는 날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관공서를 위주로 독자 개발한 벽걸이형 청정기가 인기를 끌면서 주문량을 맞추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저희는 지금 목표를 일단은 3월, 4월에서 한 4만 대에서 5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백색 가전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프리미엄급 공기청정기 생산에 나선 삼성전자 광주 공장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 2월과 비교해서 공기청정기 생산량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저가형 모델을 제외하고 국내에 공급되는 삼성 공기청정기 모든 제품이 광주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는 대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주문을 하더라도 물건을 받으려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공장에서 있는 물건도 다 지금 긴급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한 가운데 광주의 에어가전 업체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의 공기정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학생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26억 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교실 1,7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 장치 설치율은 초등학교 57%,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의 사업장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8명에게 자양강장제 1상자씩 총 8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 의뢰나 이첩 3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피해자들이 법원에 자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상표 등록이 마무리되면 광주시는 문구 사용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 광주형 일자리 상표가 들어간 로고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또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한 혜태제과식품 광주공장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도 상표 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내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협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시범 경기 입장권을 성인은 5,000원, 중고생은 3,000원에 판매합니다.